안녕하십니까. 2024년 4월 10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이 본투표일입니다. 본투표가 사실은 사전투표보다 더 중요하죠.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재명, 원희룡이 맞붙은 인천 계양을, 이게 이제 막판으로 오면서 원희룡 후보가 역전할 수도 있다, 이런 분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길래 도대체 그 사람들의 근거가 뭔가,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계양을이라는 지역은 역대 민주당이 거의 하여튼 석권한 지역이고요. 2010년에 한번 예외가 있었습니다. 그때는 보궐선거,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에 나가면서 보궐선거에서 한번 그 국민의힘 계열이 당선된 적이 있고요. 그 이외에는 거기서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할 정도로 늘 민주당 계열이 당선된 지역이다. 그리고 보궐선거,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던 그 보궐선거에서도 11%포인트 차이 정도로 여유 있게 그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고,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그 지역에서는 너끈히 이길 수 있다. 저도 그렇게 봤고,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호남 출신의 제3후보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이 한 3, 4 내지 4, 5% 가져가면 원희룡 후보도 승산이 있다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. 그거는 이제 그 공천이 완료되기 전의 얘기고, 자, 그 이후에 2월 15일에 원희룡 후보가 이 지역에 공천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 지금 거의 2달이 다 돼갑니다. 근데 원희룡 후보는 그 지역에 상주해가면서 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열심히 지금 한 상태고, 이재명 대표는 그 지역에 본인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로 가지 않았습니다. 어느 언론 매체를 보니까 한 10번 정도 갔다. 그런데 서울 동작을 나경원, 유삼영 두 사람이 맞붙고 있는 그 지역에 8번을 갔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간 게 별로 안 됩니다. 갔다고 할지라도 온종일 거기서 선거운동한 거 거의 없고, 저녁이라든가 이런 때 잠시 돌고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다.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인천 계양을에 관심이나 있느냐, 이런 지적이 계양을 유권자들한테 나올 수밖에 없고, 근데 그 증거들이 더군다나 쏟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인천 계양을에서 역전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,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여기는 주말을 빼면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씩 여론조사가 나왔는데, 이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긴다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. 다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인데, 근데 가장 최근, 왜냐면 여론조사는 3일까지 조사한 것만 발표할 수가 있고 4일부터 조사한 거는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. 가장 최근 2일, 3일 조사한 거겠죠?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라는 데에 조사한 걸 보니까 여기도 이제 유권자, 그 지역에 사는 유권자 505명인데 이재명 49.2, 원희룡 44.0, 이래서 5.2%포인트. 근데 여기에 오차 범위가 4.4%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. 이러면은 이건 오차 범위 내입니다.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고요. 요게 2일과 3일입니다.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전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걸 보면 3월 25일과 26일 46대 42. 이것도 오차 범위 내입니다. 자, 이러다 보니까 이대로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, 지금 역전을 점치는 사람들의 근거는 그 이후입니다. 근데 그 이후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, 이런 거죠. 우선 이재명, 원희룡 간의 토론회가 방영된 게 2일입니다. 2일. 근데 2일이기 때문에 아마 2일, 3일 이 여론조사, 발표된 여론조사에는 그 토론회의 결과가 별로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. 근데 이 토론회에서
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거든요. 그건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재명 후보가 개항 의뢰는 아무 관심이 없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딱 포착된 겁니다. 그게 바로 재개발 아파트 이름 하나만 대보라고 하는데도 못 됩니다.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나 아파트 이름, 주민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?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파트 이름을 구체적으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다. 서운동 일대라든가 이런 데 재개발 지역은 많은데 이름은 못 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우선 자기 지역의 아파트 재개발 지구가 몇 개나 될까요? 몇 개 안 되겠죠. 그 암기력이 좋다는 이재명 후보가 그걸 모른다? 이거는 그 지역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. 관심도 없다는 얘기고요. 그래서 기껏 된 데가 뭐 서운동 일대라든가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름을 하나만 대봐라. 그것도 못 됐습니다. 이것도 문제인데 그나마 됐다는 이 서운동 여기는 재개발이 이미 3년 전에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022년 6월에 보궐선거로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? 그 전에 이미 끝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그 지역은 아주 신축 아파트입니다. 신축. 근데 아파트 이름 하나도 못 대고 된다는 것도 틀렸고 그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 맞냐?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런 그 망신이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. 이거 인천 개항을 유권자들이 들으면 들었겠죠 다.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.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인터넷 공간에 돌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며칠 전 얘기죠. 선거운동을 하고 자기 차에 타면서 유튜브가 켜져 있는 건 모르고 아이고 일하는 척 했네. 아이고 허리야. 허리 아파. 선거운동, 개항을 선거운동 자체를 일하는 척으로 표현한 겁니다. 이걸 개항을 유권자들이 보면 어떻게 판단할까요?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신용만 한다. 나는 그런 사람이다. 라는 의미 아닌가. 본인은 뭐 실무자 실수고 뭐 여러 가지 뭐 변명을 했던데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. 이런 부분도 여론조사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.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지역 현안인 그 계양 인터체인지 정체 해소 방안. 이걸 묻는 주민한테 뭐 정부와 협의해서 뭐 어쩌고 그냥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답변을 했습니다. 그게 또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계양 IC 정체 해소 방안이 이재명 후보의 중점적인 공약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자기의 중점적인 공약에 대해서 실천 방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없다. 이거는 이 공약도 뭐 실무자가 실수로 써줬나요? 그럴 정도로 자기 공약에 대한 숙지도 안 돼 있다. 이건 무슨 얘기죠? 계양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하는 얘기의 또 다른 증거다 하는 것이 지금 인터넷 공간에 돌고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여론조사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. 거기다 투표율의 세대별 지금 이재명 후보를 개항을 해서 지지하는 핵심 세대가 40대, 50대입니다. 그런데 40대, 50대보다는 60대, 70대가 투표율이 좀 높겠죠. 이런 부분도 또 원희룡 후보는 근데 60대, 70대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세대별 투표율 차이에 의해서 오차 범위 정도는 뒤집을 수 있다 하는 걸 또 근거로 들고 있다.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. 제가 양문석, 김준혁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전국 이슈화, 이 막말 파문의 전국 이슈화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 취소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죠? 바로 이재명입니다. 왜냐하면
수원정, 김준혁의 수원정이나 아니면 양문석의 안산갑이나 이런 데에서 뭐 여론 지지율이 뭐 떨어진다는 게 별로 감지가 안 된다 이런 게 이유인데 제가 이미 구글 트렌드 등을 통해서 이건 전국적 이슈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. 전국적 이슈가 돼 있고요. 그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 사람들을 공천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.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역에서는 영향이 없을까요? 뭐 지금 들고 일어나는 그 김준혁 후보의 그 막말에 들고 일어나는 데가 이화여대생, 졸업생, 재학생, 유림, 그 다음에 뭐 고종 후예들, 뭐 이런 사람들 쭉 있고요. 그 다음에 육사 출신들, 뭐 또 국군 또 폄훼했다고 하는 뭐 또 국군 예비역들,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이런저런 김준혁 후보 사무실 또는 어디 가서 전부 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게 4월 2일 TV 토론 이후에 나온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4월 2일, 3일까지의 여론조사에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.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역전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인천 계양을에서 민주당 계열이 뭐 대부분 다 당선됐다.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여론조사가 공개되지 않는 이 며칠간 4일부터 4, 5, 6, 7, 8, 9, 10 꽤 됩니다. 이 동안에 벌어진 이재명 대표의 쌓인 악재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다. 이게 한 5%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것 아닌가. 이런 이제 그 근거 아래 지금 이재명 원희룡의 대역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망에 제가 일리가 있다. 왜? 이런 여러 가지의 악재는 이게 하나같이 전부 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소인데 지금 그런 조사는 하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어찌 보면 이제 내일 뭐 오늘 저녁이나 뭐 아니면 내일 새벽이나 뭐 이때쯤에 이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깜짝 놀라게 될 곳이 바로 계양을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한번 그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건 그야말로 분석입니다.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. 아마 뭐 출구조사는 뭐 이제 오늘 이후에 하겠죠. 그래서 이제 근데 출구조사에 맹점이 또 있습니다.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는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. 그래서 과연 원희룡 후보가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. 그래서 그런 거를 점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근거를 살펴봤더니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.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